책 추천, 몰입을 빼앗긴 스마트폰 시대, 똑똑한 뇌 사용법, 인스타 브레인 안데르스 한센. 최근 자청님의 역행자를 읽고 이 책을 알게 됐습니다. 붉은 컬러의 책 표지와 인스타란 제목을 봐선 뭔가 인스타그램과 관련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근본 인스타 브레인은 인스타그램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뇌과학을 바라보는 입문서적입니다. 그것도 이미 베스트셀러지요. 자청님은 역행자에서 뇌 효율성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책을 필독서로 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강력하게 권하기에 설군도 고민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책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스마트폰, SNS와 같은 디지털 환경이 우리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중독성은 어떤가요? 스마트폰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하고 평균 10분에 한 번씩 들여다보며 2600번이나 터치를 합니다. 설군도 얼마 전 설치한 스마트폰 사용시간 어플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어제 하루 무려 3시간 45분이나 사용했다고 나오네요. 카카오톡과 블로그를 수시로 드나들고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 기사를 왔다 갔다 하고 유튜브도 한참 시청했다네요. 요즘 사람들 평균 사용 시간을 훌쩍 넘긴 겁니다. 이렇게나 오래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반면에 어제 독서 시간은 2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맨날 책 읽기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설문이지만 정작 중요한 시간을 스마트폰에 빼앗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유독 책 읽기에 몰입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챕터 읽을 때마다 무의식 중에 책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괜스레 이것저것 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 다시 책 읽기로 돌아옵니다. 마치 뇌가 조종당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독서에 몰입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하루 중 얼마큼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나요? 집중력은 어떤가요? 혹 설군처럼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진 않은가요? 근본 서적 인스타 브레인은 스마트폰이 우리 뇌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들을 알려줍니다. 디지털로 인해 삶의 여건은 나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이유들 말입니다. 저자는 디지털 기기가 가져오는 문제들을 단지 뇌피셜이 아니라 팩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책에 등장하는 스마트폰의 문제들을 간단히 공유해 봅니다. 1. 스마트폰은 뇌의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는 것만으로는 도파민을 멈출 수 없다. 스마트폰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2.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사랑한다. 스마트폰에 전달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페이지를 볼 때마다 도파민을 분비하며 그 결과 클릭을 거듭하게 된다. 우리 뇌는 방금 보고 있던 페이지보다도 다음 페이지를 훨씬 더 좋아한다. 3. 스마트폰 알림음, SNS 좋아요는 슬롯머신이나 도박판의 기대감과 동일하다. 당신에게 디지털 사탕을 하나씩 계속 집어던지는 것과 같다. 4.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매력을 무시하려면 정신적 대역폭을 사용해야 한다. 그 결과 집중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뇌가 스마트폰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동안 다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은 감소한다. 5. 하이퍼링크가 연결된 페이지도 마찬가지다. 클릭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매번 결정해야 하고 이런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해서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을 갉아먹는다. 6.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과 우울증, 불안 증세는 비례한다. 우리 몸에 24시간 동안 10분에 한 번씩 소량의 도파민 주사를 놓아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에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는 주범은 스마트폰이다. 디지털 디톡스는 필수다. 7. 스마트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면이다.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고 이는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우리 생체 시계를 2~3시간 정도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8. 전자책 또한 영향력은 스마트폰과 비슷하다. 둘 다 새로운 정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리더기를 그저 쥐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를 깨운다. 디스플레이는 그냥 디스플레이즈라고 뇌가 속아 넘어가고 결국 우리는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9. 디스플레이는 우리의 식욕에도 영향을 미친다. 10. SNS를 많이 할수록 우울감이 상승한다. 특히 소통하지 않는 수동적 사용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디지털 질투를 느끼게 된다. 타인의 포장 때문에 자기 자신은 위계질서의 최하단에 위치한다고 느끼게 된다. 11. SNS의 가짜 뉴스는 사라지기 힘들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적인 거짓 정보를 노출한다. 우리 뇌는 어그로와 후킹에 취약하다. 12. 디지털 기기의 중독으로 인해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할 시간을 빼앗긴다. 우리는 점점 덜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 모바일이 아닌 진짜 사회적 접촉을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우리 뇌는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브레인은 이런 문제점의 원인으로 먼 과거로 돌아가 우리 뇌의 실체를 살펴봅니다. 우리 뇌는 지난 1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인에 최적화되게 진화했고, 여전히 수렵 채집인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디지털 전환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적응하기도 전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도 말이죠. 디지털 전환은 인류가 겪어온 사회 변동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것도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사회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하고 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 뇌는 어떻게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해야 인류는 점점 더 멍청해지지 않고 이 문제들에 잘 대처해 갈 수 있을까? 읽는 내내 끊임없이 자문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세상, 특히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인터넷도 웹 3.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도 눈앞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디지털 환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뇌 용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뛰어난 창조력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뇌 용량을 빼앗긴 채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수천 번씩 쓸어 넘기면서 뇌에 도파민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 후반부에 디지털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수칙을 제시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방법부터 디지털 세상과 아날로그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팁들을 알려줍니다. 내용이 꽤 길어서 본 서평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설군도 그간 스마트폰에 빼앗긴 시간, 나의 집중력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스마트폰에 깊게 중독되어 있다는 점도, 나의 뇌가 디지털 도파민 주사로 인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는지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위안 삼는 건 전자책보단 종이책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스마트폰 시대 뇌과학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출간된 지 2년이 지난 베스트셀러라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만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설군처럼 여러분의 뇌 상태를 돌아보고 자신만의 디지털 이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